지난 3일이었죠.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제 곧 2주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부터 미국 임상 재계까지 여전히 많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재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 기자, 그 3일에 승인 취소, 허가 취소가 발표가 됐지만 아직도 남은 숙제들이 좀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5일에는 코오롱 티슈준이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때 식약처는 정식 허가 취소 날짜를 9일이라고 밝혔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허가 취소 날짜에 맞춰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11일 식약처는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인보사에 회수 폐기를 명령을 했고,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이 명령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6일, 또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안으로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날 같은 날인 11일에 코오롱 티슈진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보사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상장을 도왔냐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뿐만 아니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들까지도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 이웅열 회장의 어떤 반응은 거의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인보사 사태 이후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자신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데요. 대신 법조계에서는 이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지난 4일 이웅열 전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웅열 전 회장 측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15일 검찰이 이웅열 전 회장 출국 금지 결정을 했고, 최근에는 자택까지 가압류를 한 겁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 개발 단계에 참여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고, 중간에 퇴직한 이유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서인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의 개발 단계까지 참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텐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인보사 개발에 닻을 올린 건 이관희 전 인하대 교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웅열 전 회장과는 신일고 동창 사이로 이 전 회장은 당시에 이제 고려대 경영학과로, 또 이 전 교수는 서울대 의대로 진학한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다지증 환자에게서 절단한 6번째 손가락에서 관절 연골 세포를 채취해 치료제로 만들면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웅열 전 회장이 이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제 공동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99년에 초기에 이제 초기 물질 개발에 성공을 했고, 사업화를 위해 미국의 티슈진을 설립해 이관희 전 교수가 이제 대표를 맡았습니다. 연구가 1993년부터 시작이 됐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코오롱이 이를 지원했으니 세포 기원 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는데 수령한 퇴직금만 41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우석 대표와 최근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12일에 제약바이오 전문 기자단과 네. 간담회에서 이우석 대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와 후속 파이프라인의 개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지금 FDA와의 미팅을 통해 인보사 임상 재개를 논의하고 있으면서 연내 임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FDA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히트 바이오로직스 사건입니다. 히트 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서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2016년에 임상 3상에서 세포가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방광암 세포주를 투여해 암을 치료하겠다는 히트 바이오로직스의 HS410이 사실 췌장암 세포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임상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가 방광암과 췌장암 세포의 특성과
면역 반응, 뭐 유도 기전 등을 유도 기전 등이 유사하다고 네. FDA에 자료를 제출했고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세포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우석 대표는 연내 임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임상이 가능하면 시기는 이제 연내가 될 거고 품목 허가를 위한 환자 수는 약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미국에서 임상이 재개가 되면 국내에서도 품목 허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대표는 인보사 회수 폐기에 대한 명령에 대해 법원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점을 토대로 인보사 사태가 조만간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행정 소송에 있어서 자신감을 나타낸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속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거는 통증 치료제자 유전자 치료제인 KRAS 2031을 꼽을 수 있는데요. KRAS 2031은 FDA로부터 지난 3월 임상 1상과 2A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체의 손상이 아닌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신경병증성 통증을 목표로 개발되는 약물로 이제 1회 국소 주사로 진통 효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우석 대표는 세포가 바뀌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고 또 미국에서는 통증 치료제에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 허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인보사와 같이 세포가 뒤바뀌는 중대한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며 남은 기간 환자 대책과 KRAS 2031과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후속 파이프라인은 코오롱 생명과학 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지는 이미 허가 취소된 인보사 관련된 거니까 이 후속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해서 티슈닌에 대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건데 미국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가 이제 한국으로 네네. 상장한 케이스라서 그쵸. 이거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재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